자, 여러분들 대체 휴일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요일 방송 트럼프 정책 전략, 그 다음에 7구 우주 장세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인데도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방이 열려서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시장을 보시면 연속 9일째 상승 이후에 10일째 상승은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댓글창에 닫혀 있으니까 다른 데 같으면 저희 제자분들이 여기다가 글을 써주시거든요. 저희 회원님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일단 먼저 지금의 상승은 찐 상승은 아니에요. 찐 상승은 아니다. 왜 이게 찐 상승이 아니냐면은 아주 간단한 원리로요. 간단한 원리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뭐 드라마에서 낙타의 등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 낙타의 등은 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매매하실 때 편하냐면은 이렇게 20쌍봉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십니다. 참, 제가 아직 목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좀 빠른 속도로 끝내고 여러분들도 쉴 즐기셔야 되니까 낙타의 등의 개념은 이렇게 20선이 쌍봉일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낙타의 등인데요. 요 낙타의 등이라는 요 모양이 두 가지였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지수. 여기처럼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 국내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지수.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지표. 이럴 때 요거는 하드 요상 무너진 거예요. 그때 가까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차트가 맞냐? 뭐 이런 표현. 이거 나는 무식합니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게 차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 매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쌍봉이 나왔다는 거는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매도세가 매수를 누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미국 주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60과 240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20이 이렇게 턴했을 때 올라가다가 이렇게 20이 턴할 때 있잖아요. 턴할 때 얘가 높아지는 턴일 때는 이게 자동 매수 신호가 돼요. 왜요? 이건 매수가 강하다는 신호예요. 즉 차트를 차트라고 보지 마시고요. 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분석 자체가 그 수급을 얘기하는 걸 얘를 하드웨어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분석이 딱 돼 있으면 매매할 때 너무나 편해요. 자, 보세요. 그 워렌 버핏이 이번에 은퇴를 선언하는, 그러니까 94세죠.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주가가 폭락할 때, 지금 이번에 하락한 이 장은 뭐 이 장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죠. 워렌 버핏이. 하지만 하락한 장일 때 공포에 쩔어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막 주가가 상승할 때 그 포모적이라고 하죠. 또 그다음에 막 너무나 흥분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무역을 무기로 삼아서 안 된다라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어딘가 여기는 매수가 있는 거고요. 어딘가 올라갈 때는 매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딘가 내려가면 매수가 있고 어딘가 올라갈 때 매도가 있는 거를 이걸 정식적인 용어로 뭐냐면 매매 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여기가 스쿨 존이야.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존이고 스쿨 존. 또 우리가 어디 가면 조심해야 돼. 어텐션 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야. 그러면 어딘가 내려오면 얘는 그린 존이야.
여긴 믿져봤자 미칠 게 없는 그린존. 내가 매매를 할 때 이런 걸 알고 매매하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린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미리 알았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여기가 매수의 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얘가 위에서 내려갈 때 여기서 초기에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긴 매도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고장난 12시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일단 위에서는 매도예요. 매도인데 위험한 구간이에요. 위험한 구간인데 그 위험한 기간을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어딘가부터는 괜찮은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려갈 때 무조건 괜찮다는 거는 이거는 매일매일 12시라고 하면 어딘가 맞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12시 족속들한테 여러분 종속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귀가 얇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식을 잔뜩 갖고 있는데 괜찮다 그러면 일단 들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매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버스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진짜 초강세주의잖아요. 이미 8년 9년 10년 동안을 계속 미국하세요 해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번에 이게 내려갈 때도 여러분들 공개 강의 때마다 제가 잡아드린 게 있었죠. 그게 지금 아직 장이 안 열려서 그렇지 대박 났죠. 뭐가 대박 났을까요? 달러 인버스가 대박 났죠. 인정하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무조건 인정할 것 같은데 달러 인버스를 잡아들여갖고 제가 달러 인버스 보세요. 이게 달러 인버스가 내려간 게 이게 우연일치 같아. 이게 폭락이. 여기 3일간 올라갈 때 여기다 놓고 달러 인버스를 잡으세요라고 얘기하고 딴 때는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절대 해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의 내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자산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자산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정 부분은 달러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함부로 해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 보유가 일정한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인버스 사세요. 이거 지금 폭락했잖아요. 뭐 폭락한 이유들은 여러분들 대충 들어서 아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구구초에서 얘기했죠. 이 우리나라 달러, 우리나라 저기 원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타이완 달러가 문제다라고 했죠. 그건 대폭락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빅픽처예요. 자, 여기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금 어디쯤에 찾아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 환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만 여기 있네요. 뉴달러. 자, 볼게요. 어우, 보셨어요? 대폭락이죠. 그죠? 만약에 제가 대만에서 방송하고 있었어도, 내가 대만에서 방송하고 있어도 당연히 달러 인버스 사드렸겠죠? 회원님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해드렸듯이. 이게 하드웨어 분석이에요. 이게 뭔가는 모르는 거야. 뉴스는 어떨 때는 나중에 나와. 나중에. 이미 선수들이 미리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천재지변이 발생해. 그러면 사람들은 나중에 알아. 근데 동물들이 먼저 알죠. 먼저 피신하잖아요. 알죠, 여러분들? 천재지변 있을 때. 그러듯이 이게 먼저 뭔가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몰라, 얘가. 왜 모르냐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니까 그냥 얘가 조정받는 게 그냥 조정받다 올라가는 그 일상인 줄 잘못 착각하거든요. 이걸 잡아내는 게 바로 저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 걔를 잡아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설득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도 가짜를 많이 만나. 하도 진짜 엉터리 뭐라고 표현할까?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하지만은 고장날 열추족 같은 그런 어그로를 끌어서 유튜브에서 콜수를 유도하고 그런 사람들 워낙 많이 만나니까 다 죄송하지만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이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그 노하우를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가까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무슨 어떤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왜 그러한지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그냥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지금 달러 인버스도 이미 저희 회원들 제가 2x EBS 261, 260인가요? 코드 번호까지 여러분들 달러 인버스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내려꽂고 얘가 내려꽂아요. 자, 이럴 때 첫 번째 꿀팁, 이거 볼 때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래프를 볼 때 이게 헷갈렸어요. 처음에 롱타임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환율이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 모든 환율은 모든 환율이요, 모든 환율은 다 달러 그래프야. 달러 그래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 달러야. 달러가 분모에 들어가 1달러당 몇 원이냐? 그러면 달러 그래프야. 그 다음에 N 달러 1달러당 몇 엔이냐? 그 다음에 위안 1달러당 몇 위안. 그러니까 1달러당 몇 원이고 몇 엔, 몇 위안은 다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야. 어떻게? 이 그래프를 삼성전자 그래프로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삼성전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름만 바꿔봐봐. 얘가 달러 그래프야. 그럼 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갔어요? 굉장히 도움되시죠 이거? 안 헷갈리죠? 이거는 만약에 바뀌었을 때 이게 1달러당 몇 원, 1달러당 몇 엔, 1달러당 몇 위안이 아니라 기준통화가 바뀔 때는 그건 거꾸로 그 통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anyway 얘도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쌍봉이잖아. 이렇게 얘가 이걸 우리 여기서 먼저 눈치를 깠죠. 제가 여기서 눈치를 쫙 깠죠. 장대목 나고 너 뭔가 수상하구나.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원화만 안 빠졌지 다른 통화 대비 달러 이미 약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 인버스를 잡아드렸죠. 근데 얘 말고요. 다른 거 보십시오. 다른 거 보시면은 저 유가 볼게요. 유가 보세요. 유가도 보시면은 얘도 이 유가가 CPI 할 때 결정적이었잖아요. 여기서 이미 여러분께 이 유가로 장난치던 세력들이 돈을 벌었던 그 세력들 깨서 헤쳐드시고 나갔다고 했을 때 이때 썼던 기법이 음포. 이렇게 저는 기법을 공개하잖아요.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월급 만들기 위해서 이 기법 나오잖아요. 음포선 기법. 각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믿어도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꼭지다고 이렇게 딱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음포선. 요걸 거꾸로 뒤집으면 오히려 밑에 쭉쭉쭉 내려가다가 음봉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바닥주 말씀드릴 때 바닥주 말씀드릴 때 얘는 양포선입니다 할 때 이건 거꾸로 된 신호예요. 이건 바닥 신호예요. 이걸 위에 있는 거를 여러분 아마 그냥 배우신 분은 하락 장악형 이렇게 배우실 수 있고 일본식 표현이 얘는 상승 장악형 이렇게 배우실 거. 어쨌든 양포 음포예요. 요건 캔들 갖고 판단하는 기법이고요. 이게 강진요도 다음에 여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진이 뭐냐면 보세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주잖아요. 이렇게. 요때 하나 꿀팁. 이때 여기보다 얘가 높다고 그래서 이걸 외모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올라가다 꺾어졌을 때 캔들이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여기였네요. 얘가 꺾을 때 캔들이 여기죠. 그러면 캔들이 쌍봉이죠. 이건 쌍봉이에요. 여러분들 은퇴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전에는 저한테 오셔서 꼭 배우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게 하드웨어 분석이에요. 하드웨어 분석은 수급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호재가 나왔어서 더 올라가고 악재가 나타서 더 빠진 게 아니라 딱 거기 걸리는 게 여러분들 오늘 팔란티어가 시간 내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팔란티어 한번 잠깐 볼까요? 팔란티어 보면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팔란티어 올라갈 땐 좀 때려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회원님들? 자, 팔란티어 왜 때리냐면 부요미기 때문에 때려오세요. 보세요. 팔란티어가 악재가 무슨 이제 내려가니까 예서 펀더멘털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 사후 무슨 저기처럼 얘기하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이게 수급을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 이미 팔란티어 볼게요. 너무 한 번만 배우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얘가 이제 속도가 매우 느리네요. 이거 제가 뭘 알아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좀 제가 말하는 속도보다 이게 그래퍼가 쫓아오는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이해 부탁할게요. 제 점은 이건 아니니까. 얘가 1차는 어디였냐면 여기가 매도의 영역이었죠. 음포.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왔어요. 여기. 그럼 얘가 급락급등일 땐 여기서도 일부 매도 때렸어요. 그리고 얘가 완만하면 여기서 더 사야 된다고 그랬죠. 급락급 완만 턴이니까 5가 부여입니까? 여기서 일부 매도 때리고 다시 매수했단 말이죠. 얘가 또 올라갈 때 5는 급락급등 완만 턴인데 20은 부여미, 이게 20은 부여미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매도예요. 이렇게 일부. 저희가 여기서 사면서 매수라고 해드리고 요거 양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양포선. 얘는 음포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장대 양보로 시작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매도예요. 왜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건 또 엔비디아를 보시면 돼요. 이미 이 앞에 똑같은 것들이 수없이 나와요. 다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그 자연의 이치를 모르듯이 이걸 공부 안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죠. 자, 엔비디아도 볼게요. 엔비디아 이렇게 보면 얘가 올라갈 때 제가 먼저 때려드린 게 여기서 올라갈 때 가격의 마디존으로 존이라고 하잖아요. 존. 예측할 때가 존이에요. 존과 신호거든요. 얘가 올라갈 때 140부터 150달러가 얘가 매도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때려드렸어요. 이건 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대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길게 본다고 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가 이건 신호야. 그 예측한 게 맞아 들어갔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갔다 또 올라가요. 얘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는 걸리는 거야. 때려줘야 돼. 얘가 쉬었다 가겠다는 거야. 평생 얘를 돌파하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일단 때려주고 봐야 돼. 그럼 얘가 여기 장대목 여기 걸리죠. 음포. 여기도 음포 걸리죠. 여기도 또 음포 걸리죠. 이렇게 앞에 양봉을 잡아먹죠. 여기도 음포 걸리죠.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리가 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음포가 나와도 무섭지만 얘는 여진이 있어요. 얘가 다음 기회를 줘 때릴 수 있게. 근데 너무 겁나는 건 뭐냐면은 얘가 그 다음에 이동평 이제 우리가 월급 만들기가 또 이번 주에 이제 또 들어가잖아요. 이제 캔들을 거의 마무리 끝나고 이평선 법칙이 들어가는데 이평선 법칙은 무궁무진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가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 다음에 저점 붕괴할 때가 가장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이게 내려가갖고 무지하게 겁났었어요. 여기를 깰까봐.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라고 해놨는데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쌍바닥을 줘버리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또 이것만 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실리콘밸리 사건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께는 두더지 새끼처럼 악재가 나오더라도 얘는 두더지와 뿅망치입니다. 미국은 절대 이 악재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화폐 패권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같이 타치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국제 정치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좀 정리가 돼요? 내가 빅픽처의 그림을 하려면 차트 분석만 갖고는 안 돼요.
이 경제를 알아야 되고 또 국제 정치를 알아야 이게 서로 집어넣으면서 이게 자신감이 있고 이게 되는 거지 한쪽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얘가 지금 여기서 두 맞으면 내려오는데 여기를 지켜주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글에서 쌍배들 매수 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게 내려가다가 여기 안 깨고 얘가 올라갔다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깬 거와 안 깬 건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쪽이 롱이 세력이 숨어있는 방향이에요. 세력이 어디 있지? 그거 여러분 롱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를 안 깨고 밑으로 해서 올라가네? 그럼 세력이 여기 매도 있는 게 아니에요. 매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20달러 여기 근처에서 언더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들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보세요. 얘가 여긴 깼죠? 오케이? 저희 회원님들 알아들으면 표시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다른 방이 지금 3개가 열려 있는데 다른 방은 그 리액션 그 기능이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회원님 방 외에는 제가 이 30년 이상의 이 노하우가 이게 수급의 노하우예요. 하드웨어는 수급의 노하우예요. 어떻게 정리하나 보세요. 그럼 얘가 깼어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난 거야. 근데 항상 주가는 지그재그야. 여기서 녹는 거야. 얘가 여기를 깨고 내린 다음에 계속 쭉쭉쭉 빠지면 여러분들도 다시는 이제 여기서는 안 당하거든. 여기서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당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올라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려가도 올라가면 얘가 여기 이 앞에 99일 동안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99번 이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내려가도 올라가면 얘가 여전히 99 플러스 100번째 얘가 똑같이 올라간 줄 알아. 이렇게 아니야. 이게 여기서부터의 이 상승은 여기의 상승은 상승이 긴 세력이 여기 숨어있는 리듬이고 얘가 이렇게 음포를 때린 다음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건 매도 여기에 이 하락의 롱 쪽에 세력이 묻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롱 쪽에 세력이 있을 때는 내려갈 때마다 매수가 중심인 거고 매도 세력들이 매도 쪽에 하락을 롱을 할 때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회원님들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딱 때리는 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세력이 여기 1, 2, 4 했구나. 그럼 이제 올라갈 때 매도거든. 진짜로 올라와 얘가. 그럼 여러분들 또 흥분해. 얘가 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저는 얘가 올라올 때 여기 600서부터 여기서는 보통 제가 엔비디아를 많이 안 때리잖아요. 이건 주도주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BGT 주죠. 7배 터진 종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갖고 있는데 여기 올라갈 때 제가 뭐냐면 3분의 2는 때렸으면 거의 다 때린 거잖아요. 얘를. 그거 보세요. 얘가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갔어요. 예, 어떠세요? 얘가 여기가 이게 3분의 때리는 게 기가 막히게 때리는 거잖아요. You know? 언더스탠 했어요? 원래 어떻게 찾는지 이해했어요? 세력이 너 어디니?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냐면 이들은 롱 쪽에 숨어 있는 거야. 괜찮았어요? 됐죠? 이거는 V형 매도야. 이건 V형 매도. 다시 들었다 올라와. 대신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여기는 V형이니까 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좋은 매도라고 해요. 자, 제가 자꾸만 회원님들 알아두시죠 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 방에서 미리 가장 제1순위를 빨란테를 잡아드리고 빨란테가 V형이니까 매도 때 저 다 해드린 거거든. 근데 얘는 또 올라와요. 올라올 때 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엔비디아도 올라올 때 140, 150엔 때리사는 것은 저의 예측이야. 저의 어떤 인사이트 같은 그런 예측이야. 일종의 가격에 맞춤 같은 그런 좀. 근데 얘는 올라올 때 여기 직전 고점대에서 얘가 음포선도 있으니까 얘가 올라갈 때 때리사는 건 예측의 영역이었고요. 얘가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제 시간을 위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얘가 장대를 맞았어. 그럼 장대를 맞은 다음에 얘는 보는 건 이건 신호야. 그럼 얘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얼른 줄여야 돼. 그럼 빨간테가 끝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야.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야. 어때요?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미리 존에서 매도를 때린 거고 그럼 얘는 내려가도 올라갈 때는 좀 줄이면 돼. 왜? 워낙 우리가 싸게 샀거든 얘는. 작년부터 이미. 자,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시장을 보셨을 때 물론 이제 오늘은 하루 장이 열렸으니까 뭐지 이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 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수나 지표나 위에서 이게 얘를 음포를 떼서 얘가 매도 신호가 나와도 하나는 찐 하락이 아니에요. 두 번째일 때는 얘가 찐 하락일 수 있다. 괜찮았어요? 됐어요? 그럼 거꾸로 얘가 올라갈 때 한번 해볼게요. 이미 이렇게 다 했던 거야. 제가 다 항상 기법이고 뭐고 다 공개하면서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제가 매도를 때렸어. 여기서 인버스를 잡아드렸어. 왜? 찐 하락이니까. 괜찮아요? 정리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찐 하락이니까. 얘가 낙타 헤딩이니까. 그죠? 그럼 자, 내려갔다가 얘가 턴해. 얘는 찐 상승은 아니죠. 왜? 하나니까. 찐 상승 아니죠? 왜? 하나니까. 오케이, 쫓아봐요. 어렵지 않잖아. 그죠? 찐 상승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 둘. 그럼 얘가 찐 상승일 수 있겠네요. 더 높아져. 그럼 얘가 찐 상승이네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어디가 정확이겠냐 그럴 때는 제일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놈이 이렇게 쌍봉상에서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지지거든. 원래는 내렸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된 거잖아요. 그 여기 깼다는 이게 다시 올라갈 때는 여기가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뀔 가수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회원님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 라인에서 얘가 저항이 되는 거야. 수준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얘를 돌파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S&P 기준은 거기 얼마냐? 그게 얼마냐? 그게 5,827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회원님들. 대략 그냥 5,800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볼게요. 그게 수급이에요. 수급의 원리예요. 보세요. 이게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자, 여기가 이게 5,827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5,800이야, 러프하게. 얘가 이렇게 끝난 이놈은 이거 가짜야. 근데 여기서 왜 잡아들였느냐?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면 얘가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20% 빠진 여기가 얘는 극도 감해돼. 그게 4,880포인트고 그래서 여기 오면 사겠구나라고 마음 먹었는데 얘가 밑에서부터 아까 그 위에 엔비디아나 그런 거랑 걔가 음포를 때리는 건 반대로 얘는 밑에서부터 양포가 나온 게 보일까요? 90일 위에 나오면서 양포가 나온 게 보이세요? 그러면 얘가 내려갈 때 아까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140, 150달러가 얘가 매도예요라고 한 거는 매도예요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예측이죠. 저의 예측이잖아. 올라갈 때. 그죠? 그런데 걔가 거기 가다가 올라가다가 음봉을 때린 거는 이건 그때부터 예측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죠. 실제 그들이 때리는 걸 보는 실제 상황인 거죠. 그 실제 상황을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항상 모든 거는 예측과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자, 얘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4,880이 바닥인다는 것은 이건 김종철 소장의 예측이죠.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예측이 실제 상황이 되려면 여기랑은 반대로 이게 장대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위에도 아까 그 유가도 올라가다가 얘가 음포가 날 때는 이게 예측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예측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 근데 완벽한 것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와야죠. 이거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고 얘가 이게 와야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 이제 4880 바닥입니다 했단 말이야. 예측이야. 실제 상황이지. 근데 실제 상황이 얘가 한 개 갖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가 더 와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번에 올라갈 때 이거는 찐 상승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몇 푼 알아듣까? 알아듣는 분들은 좀 표시 좀 부탁드려요. 수장님 참 설명 열심히 하시네. 설명 열심히 해야지. 이게 원래 저희 회원용 설명이잖아요. 회원님들. 근데 저는 유료 강의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무료 강의라고 해서 대충 설명한 법이 없어요.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제 이름 석자를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짜야. 아직은 가짜로서 얘가 의미 없는 게 아니야. 얘가 싼 바닥을 찔러면 외바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름 의미가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한 각도로 내려갔던 각도만큼이나 강한 각도가 얘가 유의미해. 의미가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려갈 때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얘가 비리비리하게 올라갔잖아. 이게. 그럼 이게 무조건 저점 붕괴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두 글자 꼭 기억하셔야 돼. 각도라고 그래요. 각도론. 얘가 급락을 줄 때 급등을 주는 건 이제 1대1로 비긴 거거든요. 근데 얘가 급락을 주면 완만하게 눕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하락 각도가 이기고 있다. 1대 빠진 거야. 하락이 이기는 거야. 얘는 엔드레스 하락이야. 어디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하락을 얘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근데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급락급등이면 이제 매수가 아니야. 급락급등 다음에는 얘가 또 다시 급락하면 이건 비긴 거고, 얘가 아까 팔란티어 5에서 올라가듯이 급락급등 다음에는 완만하게 누워야 이게 매수가 이긴 거야. 이게. 됐어요? 괜찮았어요? 왜? 올라가는 각도가 더 강하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이평선의 마법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목요일날 뵙고 있고, 이제 이게 이번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회원가 받지도 않겠지만 제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300명 선은 이미 거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발전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최소한 내가 수급을 맞춰 있구나.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알아서 때리는 거예요. 이번에 빨라한테도 못 알아서 때리는 건 이건 좋은 매도라고 하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만약에 장대를 때려줘. 만약에 얘가 근데 본장이 올 때 장대가 응복이 아니면 빨라한테는 더 가겠지. 근데 장대 딱 그럼 신호가 그럼 올라갈 때 때리면 어차피 내가 딱 올라가. 그때 때리면 되거든. 괜찮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론. 먼저 지수부터 얘기할게요. 얘 올라가다가 지수 성업할 때는 하나도 안 이상하죠. 아니고 올라가다가 얘가 무슨 삭별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잖아. 지금 미국 증시로 보면은. 됐죠? 괜찮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차피 이 20은 이 그림을 옮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쌍봉을 주고 내려가서 4880에서 유의미하게 얘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얘는 어딘가 얘가 꺾일 거야. 그럼 얘는 두 가지 주셔야 돼. 하나는 요 20일 아래 얘가 20을 장대 연봉으로 깨거나 얘가 바디로 내려오면은 이때부터 얘는 다시 조정이 시작됐다는 신호고, 얘를 먼저 아는 방법은 진돗개 원리로 여기처럼 하나 둘 이 시점 대신 옷을 이렇게 쌍봉을 주게 되면 요때는 내가 인버스로 해지해야 돼. 근데 고민할 필요는 없어. 왜? 그게 나오면 여러분 인버스로 해지하세요 라고 하고 제가 인버스를 잡아 드릴게요. 됐죠? 제가 무료 방송에도 해요. 유튜브에서도. 됐습니까? 회원님들? 다만 이 그림이 찐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저도 미국 뉴스를 확인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뉴스가 뭘까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뉴스 말고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 내용을 보면 미국의 전문가들도 얘가 앞으로도 괜찮다, 올라간다라고 보는 투자은행 쪽의 전략가들도 얘는 앞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쪽도 있고, 아니다, 얘가 내려간다는 쪽도 있고, 얘가 복잡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참조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제가 미국 증시든 뭐든 이 전략적인 면에서는
진짜 제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회원님들? 제가 아무리 미국장을 좋게 보더라도 얘가 꺾일 때는 꺾인다고 얘기하고 내려가서 뜰 때는 뜬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저 탐리처럼 매번 간다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탐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미국 올라가는 게 66 플러스 알파야. 얘들은. 그리고 올라가다가 얘들이 꺾일 때는 13개월밖에 안 빠져. 그럼 매번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똑똑한 사람이지. 틀려봤자 1년 틀린 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 5년 10년 올라가면 이게 낫지. 이걸 공매도를 떼서 먹겠다는 사람들은 이건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지. 뭐하러 이 짓 해? 그냥 내가 틀려도 1년 동안 욕먹고 5년 10년 동안 칭찬받고 틀려봤자 1년 동안 욕먹고 5년 10년 동안 올라갈 텐데. 알아들으세요? 저는 그 아침에 미국 주스를 확인해요. 그러면 거기 타이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난리가 났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왜? 저는 이런 수급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게 미국장이든 저 환율이든 유가든 이번에 달러 인덱스도 결국은 기가 막히게 성공했죠, 회원님들. 그죠? 마음이, 왜냐면 우리가 먹은 건 미국 주식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을 투자해서 달러도 먹은 거잖아. 달러 인덱스 2타임스 잡아드렸어요. 얘는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 달러 인버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은 달러 인버스를 같이 끼고 들어가세요. 2타임스 짜리로 한 거예요. 그럼 빅백션 안 틀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번에 미국장은 일단 얘는 찐 상승이 아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게 아직까지는 찐 상승이 아닌데 얘가 올라가도 위에 매도가 있는데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는 매수가 먼저인데 이게 찐 상승이 아니다. 올라갈 때 매도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사야 되는데 뭘 살까봐 걱정되니까 매도 얘기는 한참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제가 이 밑에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저 위에 그림까지 저 위에는 매도가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에이씨 어차피 야 김종국 조수장이 이거 어차피 올라갈 때 매도래. 그럼 여기서 살까 안 살까봐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해도 되잖아. 얘가 벌써 9일 연속 상승했고 그럼 자 너 어디까지 갈래? 했을 때는 얘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쌍바닥 타입이 있고요. 쌍바닥 타입이 뭐냐면 저점이 먼저 높아지고 고점이 돌파하는 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현상이야. 이게 근데 특별 케이스가 있어. 특별 케이스. 특별 케이스는 뭐냐면 내려가다가 저점이 먼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 고점을 돌파해버려요. 여기 넥라인까지 훅 와버려요. 이렇게. 이게 먼저 오고 그러니까 1파라고 그래 이거를. 1파가 강해. 그럼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넥라인 근처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B타입이야. 이걸 역 헤드 앤 숄더. 헤드, 머리, 숄더, 어깨. 그럼 얘는 이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넥라인이죠. 그럼 얘는 올라올 때 5일평선 기준으로 보면 얘는 쌍바닥이지만 20평선 기준으로 보면 얘가 외바닥이지. 그럴 때 여기에 넥라인 여기 요 지수 얘도 대충 5800이잖아요. 근데 여기 5827이지. 그럼 얘는 여기 가까이에서 얘가 매도가 있어. 근데 이러면 안 돼. 아 그럼 난 여기 올 때까지 아니야. 얘가 이러다가 올라가다가 내가 신호를 봐야 되잖아. 신호를 볼 때는 이게 올라가다가 오바디가 나오면 일단 난 조심해야 돼. 근데 아직 오바디가 아니지. 그러면 오늘 얘는 찐상승도 아니지만 지수의 입장으로 보면 얘는 지금 본격적인 하락도 아니다. 됐죠? 괜찮죠? 괜찮으시죠? 얘가 많이 올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오바디 이렇게 주면 이땐 조심해야 돼. 수진 아까 얘가 조심할 때는 이게 조심할 때는 있어 이렇게 내려와야 조심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얘가 여기서 두리맞은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빠질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야. 일단 대두가 나오면 조심했다가 다시 요게 골드 주면 그때 다시 기운을 내면 돼. 요건 대응의 영역밖에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 바닥이에요. 또 여기 내려올 때도 제가
이게 내려올 때도 20이 쌍봉이어도 얘는 여기 240 근처에 떠요라고 제가 이건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말 알아들어요? 여기도 잡아드렸고 여기도 잡아드렸잖아요. 240 한번 떠요. 여기도 잡아드렸고 여기 4880 여기도 이건 예측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측이 가능한 것과 예측이 불가능한 거를 모를까. 근데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이건 모르는 거야. 그분들이 무식하고 저보다 덜 똑똑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전공 과목이 다른 거야. 다른 걸 잘하시겠지. 뭐 기본적 분석을 잘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잘하시겠지. 이건 제 영역이야. 이걸 모르니까 맨날 예측하는 거야. 맨날 얘가 떨어져도 얘가 몇 수입니다. 계속 끄는 게 이거 구별을 못하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야. 이 말도 알아들으세요.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어. 주로 예측의 영역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전제 조건일 때 써버려요. 자, 국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장으로 넘어가. 여러분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맹탕 모른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무료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고요. 무료 강의를 지금처럼 야 이거 내가 진짜 배워야 되겠네라고 느끼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잡아서 돌아서 강의를 배워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시범 보여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래야 이제 지금 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왜냐면 미래의 거울은 과거예요. 온보이신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가 이걸 자기가 모르니까 뭐 차트가 맞냐, 제가 TV에 가끔 가다 나올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무식하다라는 뜻이야. 아니 나는 차트에 대해서는 바보다라는 뜻이야. 그걸 왜 거기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저 같으면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 안 해. 제가 만약에 전문이 기본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어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니까 지금 같은 사단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트럼프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무슨 교양으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데 그건 농담이야. 그게 뭐야? 아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전 세계가 피곤하게 생각하잖아. 자, anyway, 자, 원래 여기 집중할게요. 자, 얘가 올라가. 얘가 올라갈 때 얘는 중방이잖아요. 이게 중방은 골드 데드만 주는 거야. 얘는 중방이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얘는 1, 2, 3, 4, 5.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꼭지의 기미 모습이 보는가? 이걸 A타입이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세 가지가 있어요.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거든요. B타입은 쌍은 보고 B타입이라고 그래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가면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매도를 떼시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쏘시든지 조지한 맛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테고 뭐고 이게 아니야. 얘는 지금 쌍봉도 주지 않은 거잖아. 내가 다시 떠요. 걔네들은 뜰 때 줄이면 돼요. 만약에 못 줄였으면. 자, 그럼 얘가 뭐가 중요하면 이 쌍봉이 이 아래를 쌍봉을 줄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이게 보통 제가 중국보다 나빠요라고 하는 하방의 패턴 자리예요. 여기도 제가 매도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선 오히려 옵션의 양매수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옵션도 배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가르쳐준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럼 저걸 차이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30년 동안. 저걸 양매수라고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저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얘는 올라갈 때는 3N 5가 N을 주고 20이 N을 줘요. 60이 N을 줘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냐면 얘는 중간중간에 단기 조종을 깔고 있다라는 얘기죠. 얘가 N짜리 주려면 여기서 일주일 동안에 5일 동안에 조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20이 N짜리 준다는 얘기는 얘는 20일 동안 한 달 동안 조종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60이 N짜리 준다는 것은 얘는 60일 동안에 조종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내려갈 때도 똑같아. 이 원리가 5가 여견을 주고 얘가 거꾸로 20이 여견을 줘야 되고 60이 여견을 줘야 돼요. 그럼 여기 와서 볼게요. 그럼 얘가 위에서부터 20이 내려왔지만 60은 여견이 아니잖아. 얘가 이게
그럼 얘는 어쨌든 얘가 다시 거꾸로 얘는 60일 동안 조정을 줘야 된다는 뜻이고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여기를 둘둘 치킨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잡아야 되는 거죠. 어때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나요? 몇 번 이렇게 설명하니까 얘가 얘가 60이 여견자니까 얘는 떠야 되는 거.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측이 가능해요.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이건 예측이 가능하다니까. 이건 내가 저기서 매수해도 되는구나. 또 여러분들 떨리잖아요. 그럼 여기 보호자가 있잖아요. 제가 얘를 여기 매수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20이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한 달 동안은 뜨는 게 있는 20이 여견자가니까 얘는 한 달 동안 뜨는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요게 시시 한 척이라가 남아있습니다라는 뜻이었고 여기 60이 여견자일 때 이때는 한 대가 아니라 한 백원이다라는 2018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얘기했던 기법과 똑같은 기법이잖아요. 저게 알아들으세요? 똑같은 거잖아. 원리가. 이걸 보고 미국에 있는 그 수학 박사님 반하신 거잖아. 와, 어떻게 저런 게 있을까라고 하신 거잖아, 그때. 제가 오늘 미국 가서 만나뵙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얘가. 이게 여견자가 아니까 얘가 한 달 동안 얘가 이렇게 여견자를 갈 때 한 달 동안 거꾸로 되면 한 달 동안 뜨는 게 남아있는 거고. 괜찮아요? 설명 괜찮아? 제가 참 엄청나게 설명합니다. 이게 오지랖이에요. 제가 저희연도 아니고 유리연도 아닌데 뭐하러 이걸 이렇게 설명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 얘가 내가 때가 최소한 석 달 동안은 뜬다는 거잖아, 이렇게. 저는 컴퓨터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저랑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수없이 강의하니까 알아듣는데 모바일님들은 이걸 제대로 알려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이럴 때 열심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 기법이 요번에도 통한 거잖아, 얘가. 국장을 볼게요. 국내장이요. 국내장을 보시면 보세요. 국내장을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딱 이제 그림이 나오면 보세요. 느낌 왔어요? 느낌 오시는 분만 표시 한번 부탁드려 봐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를 보시면 여기 A나 여기나 똑같지 않아요?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들어올 동안에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20은 여견자가 내려왔잖아. 하방으로 얘가. 얘는 더군다나 두 개나 하방이잖아. 이거 더 무서운 거 이게. 갈비경 하방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거야. 폭락의 신호인 거야 얘가. 하지만 60은 중방이니까 여기서 예측해서 뜬다고 얘기하는 거고 얘도 내려갈 때 이놈이 중방이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는 이게 둘둘 치킨이었고 여기는 2399에서 여기도 한꺼번에 열 몇 개인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추천주를 내면서 올해는 국내장은 미국이 빠져도 뜹니다라고 했던 게 이게 여견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 야, 저 사람 저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그래야 직독직해가 돼요. 보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내장 자 보세요. 국내장은 얘가 다 끝났어요? 얘가? 아니죠.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잖아 얘가. 왜냐하면 얘는 아직 5상방조차도 안 나왔지. 얘가 올라갈 때 5가 먼저 N자 일주일짜리 조정이 남아있지. 어딘가 가다가 얘가 일주일짜리 조정이 남아있겠지.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뭐 2800 간다 3000 간다 3500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께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야. 그건 어그로 끄는 제목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지금의 장은 3000 가던 3500 가던 걔가 안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갈 때 가더니 이런 코스를 겪어야 되는 거야. 얘는 앞으로 올라갈 때 일주일 동안의 조정장이 남아있고 얘가 아직 이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올라간 다음에는 또 한 달 동안의 조정장이 남아있죠. 이게 가려면 얘가 접었다가야 되니까. 괜찮았어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수가 3000 간 데다가 이게 방점을 찍으려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안에 내용들 같은 추천주가 딴 주목이면 안 돼. 얘가 3000 갈 때 완픽.
이게 3천 갈 때 완픽이면 저 같으면 진짜가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 3천 간다면 딴 거 없어요. 레버지 사줘야지. 근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안 가고 얘가 3천 갈 수 있겠어? 딱 두 종목만 추천해야지. 근데 얘는 올라갈 때 일주일짜리 조직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한 달짜리 조직이 남아있고 얘는 계속 왔다 갔다 상단도 막혀있으니까 여저조는 칠공주장이 된다는 얘기는 지수장이 아니라 이게 지그재그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종목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 빅피처가 잡혀요. 근데 계속 썸네일 보면 뭐 삼성전자 여기서 살 타임, 뭐 나는 삼성전자 올인했네, 뭐 이런 얘기는 이 사람들은 지수를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전 지수가 전문이니까 지수를 보면서 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연 날리기를 지금 연줄을 바람이 세니까 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잘못하면 연이 떨어지니까 연을 줘야 되는 상황인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탄핵당했지. 부총리도 탄핵당했지. 그리고 초유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정치판이 아직까지는 이게 헷갈리거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얘기할게요. 지금 누가 봐도 사실 지지율 1위는 야당 대표가 지지율 1위잖아. 근데 이게 또 무슨 뭐로 해서 돌려갔어. 그 요번에 S&P사에서 피치 S&P고 뭐고 이런 데서는 정치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신용평가회사에서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내리더라도 얘는 하나도 안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말 이해했어요?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도 이게 헷갈리고 또 지지율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지지율 1위잖아. 근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얘를 3천만 제가 이미 올해 다시요.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저는 이 우리나라 국내장은 올해 국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작년에는까지는 제가 여러분 진짜 이런 건 안 틀리잖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미국만 투자하고 미국의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얘기했던 건 회원이 안 쉬어도 여러분이 인정하는 바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제가 국내장을 유난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올해 연초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었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상법 개정까지 된다면 우리는 3천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근데 이거 상법 개정이 이게 아직도 되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 갖고 3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변 여건이 괜찮아져서 3천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얘를 상법 개정을 풀면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지 상법 개정 자체가 장을 3천까지 끌고 간다는 이 얘기는 아니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거 갖고 3천 간다는 얘기 아니야. 3천을 갈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저거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자 우리나라가 올해 3천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모멘텀은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근데 우리는 수출 주도형이잖아. 근데 지금 관세고 뭐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업체들의 실적이 금세 단박 좋아질까? 이건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문가분이 나가서 방송에서 3천이라고 얘기한 물론 길게는 얼마든지 이제 왜 차라리 어떤 분처럼 5천 간다고 그러지? 왜 만은 못 찍나?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거는 정치인도 아닌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야. 그러면 올해 장을 나쁘게 보느냐? 아니지. 왜냐면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우리는 꼭 해야 돼. 왜냐면 경기가 라이즈잖아. 그동안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해도 우리만 나빴어. 우리만 나빠갖고 우리가 지금 장에 제가 호재가 있다고 그랬지. 보세요. 이 빅픽처를 알아야 여기 휴일날 이 방송을 듣는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 2020년도에는 이때는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도 나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부양책을 쓸 수 있었지. 왜냐면 미국은 나쁘니까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부양책을 쓰고 미국도 부양책을 쓸 수 있었거든. 그래서 수익 상승했거든. 근데 여기 2022년도에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때는 우리만 나빴잖아요.
미국은 유일주의로 좋았잖아. 언더스탠.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미국도 나빠야 글로벌적으로 부양책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그냥 삼천 뻗어가는 장이 아니란 얘기야. 거기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저 삼성전자 추천, 만약에 그분이 삼성 간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만약에 저 코스피 레버드 추천하면 그분은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분을 앞뒤가 맞는 얘기야. 제 말 알아들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삼성 간다고 종목 추천하는 거 보니까 순위 개별주 같은 거 추천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만 추천하면 이건 그냥 위에 직원 지수 찍은 거란 얘기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올해 장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얘가. 그죠? 근데 얘가 밑에도 막혀있지만 상단도 막혀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제목 보세요. 제목을 보면 저는 항상 칠공주를 끼고 살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칠공주를 끼고 살잖아요, 얘를. 그래서 국내장에서 보시면 이미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날아가 있고, 맞아요? 엔터주들이 맨날 그 뒤로 온다 해서 날아가고 있고, 화장품주도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까? 아니, 칠공주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다만 그 중에 안 간 게 반대 종목이 안 갔는데 걔들은 억울한 감이 있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칠공주 장세가 된 이유가 아래도 막혀있지만 위에도 막혀있다. 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아직까지는 소위 산 넘고 물 건너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괜찮았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지. 되죠? 접수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트럼프를 믿고 투자하자고 그랬죠. 왜? 트럼프는 꼴통은 아니라고 했지. 여러분들 트럼프는 꼴통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꼰대 기질이 있어도 꼴통은 아니다. 분명히 말을 바꿀 거다. 쳐다보세요. 자기는 제롬 파일 자른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롬 파일 안 자른다. 내년이면 제롬 파일 만기 임기 끝나고 근데 뭐하러 자기가 자른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쉴 날이 없죠. 요번엔 또 뭡니까? 허리우드 무슨 영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또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거듭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국고초 보셨죠? 트럼프는 3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1탄이 관세였죠? 맞습니까? 2탄이 뭐였죠? 2탄이 환율이었죠? 그래서 달러 엠부스한테 이거 제대로 들어맞았죠? 회원님들. 3탄까지 있어요.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앞으로도 트럼프 때문에 놀랄 일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의 보고서를 따라가는 겁니까? 미란 보고서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 미란 보고서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죠? 그렇죠. 세 번째가 국채입니다. 이게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의 이 뭐랄까요, 이 폭우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단 여러분 보셔야 게 있습니다. 참 이거 오늘 이벤트 하나 또 설명 안 했네요. 이벤트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국내 장은 여러분들 168-4721로 보시고요. 요거 할인 혜택 드리고 있네요. 특히 여기 종가 공략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도준 여기서 다 나옵니다. 471로 보시고요. 그다음 미국장. 이번에 진짜 좋았어요. 오늘은 물론 뭐 이래저래서 뭐 올라가다 조정받지만 팔란티아 바닥에서 긁었죠. 그다음 넷플릭스도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또 많은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렇게 세팅시키고, 뭐 작년에 엔비디아는 뭐 이건 전설이죠. 엔비디아는 저희 뭐라고 하냐면 무슨 엔비디아 작전한다고까지 어떤 분이 글 써서 참 아니 여러분들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 작전한다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얘기였잖아요. 그 정도로 밀어붙였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장은 참 좋은 장이다.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 그냥 헷갈리면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누구도 나쁘다, 미국도 나쁘다. 여기는 우리만 나쁜 장이었다,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박진압 분장이다. 됐어요? 이게 안전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선거가 있다. 물론 지금 복잡합니다. 뭐 대대대행에다가 그 다음에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의 또 그런 이런 복잡한 이런 문제들, 이게 시끄럽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은 푼다는 거죠. 됐어요? 괜찮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시끄럽든 결국 누군가는 대통령 될 거고, 됐습니까? 뭐 시끄럽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뭐 할까요? 무조건 경기 부양이죠. 왜? 내수 경기가 제가 보통 점잖은 표현으로 랄지 한다는데, 랄지로 표현할 수, 진짜 지랄 같잖아요, 내수가. 자영업자들이요,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더라? 어디 갔는데, 강남 어디지? 제가 지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강남 어디를 갔는데, 막 1층들이 막 벼있고 막 그래요. 내수가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금리 얘기할 때, 가게 대출이 얼마고, 그 다음 또 집값이 저쩌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제가 누차 얘기하죠. 여기서도 얘기했죠. 여기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지방할 것 없이 다 뜬다고 그랬죠, 여기는.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빅픽처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한테 배우시고 나면은. 어디서 바닥이 오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사이클상.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했죠. 여기는 아니라고 했죠, 여기는. 가는 것만 간다고 했죠. 절대 지방 밀려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지역거들은 집값이 여전히 올라가잖아요. 뭐 그들만의 리그니 뭐니 해갖고 제가 몇 군데 아는 데만 얘기했잖아요. 강남, 그 다음에 뭐 마용석 뭐 이런 데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갈까요? 집값은. 이게 내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든 가계부채하고 집값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수가 경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괜찮았어요?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됐죠? 헷갈리면 선거 앞에 악재 없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단 지금은 지수 승부 보지 마라. 주도주 여러분들 제가 할 때 유튜브마다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군단들. 그리고 미국은 얘는 올라갈 때 이거 그냥 못 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이요. 지금 미국은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미국은 내년에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이미 선거에 말하면 내년 늦어도 3월, 빠르면 이미 올해 달력만 넘기면 그냥 미국은 선거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미국은 그냥 선거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될 때 이렇게 놔두고 이 시장을 치를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왜냐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는 한 20-30%밖에 아무리 뭐 우리끼리는 주식 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 다 주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 제가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경제TV 볼 거고 한국경제TV 보면 저를 이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미국은요, 401K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의 노후의 은퇴 자금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 6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주식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적꾸라지로 만들어 놓고 치려면 트럼프는 무조건 아웃되는 겁니다. 딱 2년 끝난 다음에 딱 아웃되는 겁니다. 그럼 바보가 아니면 저렇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단, 미리 얘기할게요. 위에서 이렇게 됐듯이 요거는 워밍업이에요.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특히 여기 4,800선대 위로 올라갈수록 요때는 조금씩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미국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꼭 회원 가입하시면 좋냐면, 이게 올라갔다가 한 번 꺾였다가 두 번째 얘가 여기는 안 깰 것 같아. 왜냐면 여기를 깬다는 건 경기 침체거든.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갈 수가 없잖아. 지금 ISM 뭐 제조업지 순위 뭐니 이렇게 쭉쭉쭉 보더라도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국고채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셨죠? 뭡니까? 실업률이나 이걸 보더라도 수진 그거는 얼마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러고 보면 빌 에커먼이 또 내뱉은 말들이 있죠. 빌 에커먼이 그런 얘기했죠. 얘는 물가나 이런 것들은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라는 단어와 물가 헷갈리는 건 말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됐을 때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 근데 빌 에커먼은 정확하게 그걸 구별해서 썼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일회성 물가 상승은 관세 때문에 딱 때려주는 거 있지만 이를 인플레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재산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90일 이후에 그럴 때 이게 빌 에커먼의 아이디어였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번 빌 에커먼 얘기 나온 거 가서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얘는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쌍바닥을 여기 주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스파이 아니면 제가 SPX 얘기했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쓰시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올해 괜찮다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길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생각하면은 미국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단 미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 편한 건 뭐냐면 제가 달러를 갖고 있을 때는 달러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요번처럼 얘가 달러가 위험하다 알아갈 땐 제가 반드시 달러 인버스에 또 해지를 잡아드려요.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셨나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거 말고도 미국 방송 들을 때 어디선가 달러 인버스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없을걸요? 타이틀 바깥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까지 일일이 다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애들이.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지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미국 선물까지도 저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미국 선물이요. 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도였네요. 약간 꺾어지는 게 보이시죠? 약간 밑으로 훅 빠지는 게. 이게 매도 신호 꺾어지는 게. 파파네요.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를 입혀보시면은 파파 매도. 이거 진짜 이거 갖고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버는 건 직장 다녀와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얘는 5가 쌍봉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20이 쌍봉이죠. 그죠 회원님들? 얘가 5가 쌍봉만 돼도 얘가 조심해야 되거든. 언더스탠드 했어요 여러분들? 5가 쌍봉 조심하면 얘는 5가 쌍봉이 아니라 얘는 20이 쌍봉이 나오면 회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파랑이잖아요. 파파 매도거든요.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선물이라는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 미국 선물 국내 선물도 없을 텐데 이래야 빅픽처 그림이 여러분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번에 미국 증시는 찐 상승은 아니다. 하지만 얘가 내려갈 때 4,880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아직 몰고 가세요. 이렇게. 얘 말고 얘가 올라가다 한 번 더 의학거리는 게 한 번 남아있다. 근데 그때 도망가면 안 된다. 왠지 아세요? 다음 그림도 볼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다음에 얘는 M파동을 줘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도 이게 여기엔자가 이제 60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거 3개월짜리 장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돼. 올라가다 두드려 맞아도. 이것까지 이야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제가 찐 상승은 20이 쌍바닥을 주는 걔는 절대 여러분 놓지 말고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단 얘가 올라갈 때는 4,800선대 위에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때 이게 올라가다가 4,800위에서 오버하지 줬을 때 이때 일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타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얘가 이렇게 쌍봉을 주거나 20 받을 줬을 때는 이때는 댕이려고 해질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종목을 내보내고 특히 국내장은 올해 하기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테마주의 전성시대예요. 이게 만약에 국내장이 위로 올라가더라도요. 지수만 뒤따 올라가면 이게 재미없는 장세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지수 올라가는데 내 계좌가 안 늘어나. 맨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장은 올라가도 막혀있는데 코스닥도 보세요. 내려가도 막혀있잖아요. 이건 개별주의 전성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0주 테마를 중심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70주 테마는 꼭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국고채 이미 나갔잖아요. 여기 어디쯤에 있죠?
이 7공주태만 나갔잖아. 이미 조선주는 이미 애들은 계속 신고가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신고가, 이게 신고가, 이건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조선행은 신고가, 얘도 신고가, 얘는 신고가, 그렇죠? 그렇죠? 다만 뭐죠? 그 하나오션이 올라가다가 하나 저기 산업은행에 악재를 맞는 바람에 그랬잖아요. 그건 또 워낙 1등으로 갖고 얘 밑에서부터 그거 상처가 아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걔가 그거라고 해서 걔가 기본적으로 꺾어지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조선주가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신고가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항상 조선 방사는 같이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전선도 밑에서부터 이거 조정 많이 받았죠.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 반대 추주도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는 맨날 제가 그들이 온다 이게 했던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저 하이브하고 큐브 엔터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얘들은 맨날 그들이 온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KBT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뭐 종목군들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목장센 테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아직 금액이 작습니다 하시는 분은 구독 알람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이장이 요번에 4,880 근데 올라갈 때 어딜 조심해야 되고, 제가 얘가 위에서 매물이 있는데 얘를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매수 안 할까봐 일부러 그것도 안 했다고 하지,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무료 방송 계속 쫓아오시고요. 수님 저는 이제 수진 방송 어느 정도 들어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둘 중에 나는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한국이다 그러면 국내장 여기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각각 공통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전에는 오셔서 배워보시죠. 이번에도 지금 제가 캔들의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거든요. 요새 반응 정말 좋죠. 그쵸, 회원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 원리를. 왜 음포선 나오면 때려줘야 되고, 근데 이 저의 기법에 이 뭐랄까 집약된 그 노하우는 무궁무진한 거는 캔들은 이건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멋있는 거는 이평선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청 안 하신 분들 이제 2년, 2years가 지나야 그 다음에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죠. 계속 그러고 제가 무료 강의에서 항상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를 수없이 보여드려요. 빅스가 꼭지 쓸 때 이런 것들 제가 수없이 보여드리죠, 여러분께. 이렇게.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2020년대에 나왔던 거잖아요. 저걸 가지고 6가의 꼭지도 맞춰드리고 10회 꼭지도 제가 이렇게 맞춰드리잖아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배움의 그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제 기법 유료가 아니어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시기가 올라가다 조정받았지만 그냥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 근데 어디선가 걔가 장대를 확 때려버리면 그때 올라갈 때는 좀 줄이고, 그러니까 올랐을 때는 줄이고 밑에선 받고 이걸 좀 더 해야 된다. 왜? 찐 상승은 요 다음이 찐 상승이다. 대신 얘가 내려갈 때 그 마이너스 20% 법칙은 찾기 잊지 마라. 왜? 사이클링이 다음에 또 와요. 현재선 저한테 경기 침체 오겠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닌데 이건 왜냐면 좀 더 봐야 돼. 5월달, 6월달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이게 아직은 관세 정책에 의한 그 부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관세로 인한 그 부분은 반드시 인플레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월가 분석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걸 샀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걔를 안 사. 소비가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비가 줄면 수익 그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막 맞물려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가표에서 나옵니다. 얘가 이번 올라가다가 20이 딱 꺾인 다음에 그 나타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여전히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뭐 금세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중국이 끝까지 간다 그랬죠. 결과 어땠어요? 중국이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환율이 왜 그렇게 급락을 줬냐 할 때는 여기 제가 요걸 달아놨죠. 그죠? 이번에도 보세요. 다들 시진핑 무릎 꿇는다. 아니면 지금도 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이 망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그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걸 제가 여기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을 제가 종목 분석을 해달라고 그 북코치 의뢰하는데 제가 종목 분석이 맨날 작아갖고 제가 예를 좀 짧게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여기 있네요. 중국의 상무부가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평가 중이다. 요거 상무부가 직접, 예전에는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다가 요번에 평가 중, 저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달러 가격이 확 급락을 줬죠. 특히 아까 그 대만 달러가 확 급락을 줘버렸잖아요. 근데 대만 달러나 중국의 위안화나 이런 쪽은 매매가 자유롭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체제로서 우리 환율도 같이 영향받으면서 확 환율이 내려간 겁니다. 환율이 내려갔다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간 거니까 우리가 돈까지 확 올라간 거죠. 이거 말고도 제2의, 여기 이제 국고초 내용 들어오시면 제2의 프라자 회담,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가버리고 엔화를 강세로 가져갔을 때 일본을 잡기 위해서 했던 그 정책들이 제2의 말하라고 회의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근데 그걸 몰라도 얘가 여기서 낙타 헤이팅이 나왔네? 그럼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읽게 됩니다. 다만 그때 하나 플러스 알파. 솔직히 어떨 땐 23만원도 올라가던데, 그건 주가의 위치, 레벨이 낮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위치가 고층 아파트 때 확 들이맞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뭐 해결돼야지. 둘 다 죽는 일인데, 치킨 게임은. 그걸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나서도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면, 딱 국내장은, 선거 앞에는 악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때 매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 그 미국은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꼰대 기질이 있어도 꼴통 아니다. 자기가 한 얘기도 그렇게 수없이 뒤엎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러려니 그러잖아요. 데이터도 안 맞는 데이터를 수없이 갖다가 썰을 풀고, 자기가 무슨 교황이니 뭐니,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올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푸틴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은 러시아나 아니면 시진핑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딱 맞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려니 그럴 텐데, 이게 미국에서 대통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요. 우리는 트럼프를 믿고 가야 되는 이유, 제가 깔 땐 까더라도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트럼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뭐예요? 아웃사이더가 지난번 1기 대통령이 됐고, 근데 그때는 무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장관들도 자기 말 안 들었잖아요. 그게 이번에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만 갖다 모아놨잖아요.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이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 정치판식을 됐다는 것은 이걸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한번 그렇게 보시고, 아까 20원 쌍바닥을 줄 때는 최소한 회원가입 하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휴일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 요거 이제 추가 나오겠죠? 그거 이제 내일 이후부터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우리나라 장 하겠다, 또 미국 장 하겠다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각각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잘합니다. 고맙습니다.